네, 그 해화과 그 수학 세미나 시간인데 원래는 이거 최장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오늘은 제가 좀 약간 뺏어서 지금 이제 사전에 협의 없이 오늘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거든요. 약간 수학적인 얘기를 그래서 제가 후반공유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황교 생님 괜찮으시면 카메라 켜주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대담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괜찮으시면. 아, 네, 죄송합니다. 방금 그 연구실에 이렇게 전화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냥 아는 수학을 떠들고 싶은 게 아니라, 솔직한 피드백을 들으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정은 박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요 설명을 한번 듣고서 얘기를 들으시면 많은 게 좀 다르게 느껴지시리라고 여기는데, 오늘 얘기하려는 게 이런 단어는 가끔 들어보셨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프리의 급수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프리의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일단 오늘 황교익 선생님께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참석하실 수 없다 보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안 들어봤다도 괜찮고 이런 느낌이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들어는 주세요. 봤습니다. 예, 들어는 봤습니다. 혹시 뭘로 알고 계시나요? 이거를? 어, 어떤 함수를 이렇게 쫙 풀어가지고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맞나요? 제 기억이 잘못돼서 그냥 맞아요.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약간 왜 그런 거를 왜 굳이 공학에서 요긴하게 이런 걸 쓸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인과 코사인이 주기함수다 보니까 주기성분을 분리해서 이제 각각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지금 갭 없이 다 맞는 말들이거든요, 정확하게.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도 수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시는 모든 말들이.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되게 좀 간단 명료하게 좀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하고 싶은 작업이. 그래서 그거를 하는 작업으로서 오늘 같이 보고 싶은 게 이런 집합을 제가 보고 싶은데요. 이 집합을 보고 싶은데 제가 좀 어떤 개념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R2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평면을 생각하는 거죠. 괜찮으시죠? 평면을 생각하는 건데 여기 평면에서 그래서 원점이 있어요. 원점이 있고 그 원점에서 음, 저희가 이런 화살표 V를 그려요. 이걸 보통 제가 벡터라고. 질문 네,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예. 알투면 실수인 평면인 건가요? 저도 잘 아, 몰라서. 네. 예. 제가 질문 감사합니다. 하나 아니라 여러 질문들 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게 리얼 라인을, 이게 set of real number를 지칭하고요. set of real numbers. 이고, 여기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평면 정도로 지금 이제 나타낸 거가, 제가 지금 어떤 거를 좀 일부러 어버버 하려고 하는 거냐면, R2라 가지고 R이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R이 두 개가 있어서, 원래 이제 편하게 나타내시는 것으로는 이런 수서쌍의 모임이에요. X랑 Y의 모임. 그래서 X도 Y도 다 실수이다. 보통 이 정도로 나타내요. 근데 그러면 R3라고 하면 이제 3차원 공간을 지칭하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시각화할 수가 있고, 뭐 R4면 뭐 성분이 4개인데 이제 시각화는 더 이상 못하고 RN이면 N개의 성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평면에서 이제 원점이 있고 이 원점에서 이 종점을 찍을 때 그래서 이런 벡터 V를 이제 전부 다 이런 X, Y로 표현을 하는 걸 거란 말입니다. 이거 괜찮으신가요? 제가 여기서 매우 뻔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생각을 처음 했던 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어떤 팔이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처음 생각을 했던 건데,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벡터가 있으면 X랑 Y로 표기한다. 혹은 뭐 A랑 B로 표기한다. 이런 표기들은 아마 많이 보아 오셨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말이 될까요? 저는 이제 당연한 질문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답하셔도 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답하셔도 괜찮은데 왜 어떤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X랑 Y 이렇게 두 가지 성분으로 표기를 하는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죠?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뭐 1,1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는 뭐 2,1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벡터는 뭐 이제 1,2다.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봐오셨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마이너스 1,1이다. 뭐 이런 것들이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성분 두 개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지금 질문은 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할까라는 이상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크기와, 예, 하십시오. 이게 맞는 답일지 모르겠는데,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표기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타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물리적으로 벡터를 표현할 때 스칼라랑 어떤 구분을 짓죠. 그래서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가져야 된다는 걸 저희가 알아서 그래서 성분 두 개를 가지고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생각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벡터의 크기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어떤 이렇게 루트를 씌운 것으로 정의를 한다거나 그래서 분명히 이런 그 양뿐만 아니라 이 양뿐만 아니라 x랑 y를 둘 다 표시함으로써 크기랑 방향을 둘 다 알려주는 것이 실제로 사실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맞는 직관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직관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왜 우리가 이 화살표를,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R2에 있는 평면에서는 왜 성분 두 개로 표현하느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확장하면 R3에서는 3차원 공간 있죠? 다 어떻게 그림 그리는지도 다 아실 거예요. X축, Y축, Z축 해가지고 화살표 찍잖아요. 그쵸? 왜 성분이 세 개냐? 진짜 뻔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센스에서. 근데 사실 당연한 질문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혹시 황철환 선생님도 들어오셨으면 카메라 켜고 같이 대화했으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그 렉처를 스틸해서 그 헛소리를 좀 떠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R3가 있어요. R3는 어떤 거를 모으냐면 X, Y, G를 모으거든요. 세 가지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X, Y, G 전부 다 어떤 이제 실수값들 이어서 많이 저는 이걸 지금 처음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소개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많이 보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걸 이제 저희가 그림으로 표기할 때 X축을 그리고 Y축을 그리고 이렇게 G축을 그려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저는 보통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여기가 그래서 원점이고요.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 포인트 P라고 할 때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만든다라는 이 센스는 이렇게 화살표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 센스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x, y, 제로고 여기가 x, y, g 좀 이런 이 정도로 저는 보통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림 보시면 어떤 그림인지는 진짜 단박에 알아보셨을 텐데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뻔한 질문들을 다시 해볼게요. 왜 R2에서는 평면이고 얘는 지금 이제 3차원 공간이고요. 3차원 공간이고 저 R2에서는 왜 벡터를 표현할 때 성분이 두 개고 3차원 공간에서는 왜 성분을 표현하는데 성분이 세 개일까요? 저는 직관적으로 타당한 거에 대해서 그냥 재차 약간 묻는 성격으로 그 묻는 질문이거든요. 왜 그렇다고들 생각하시나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음, R3에서는 3차원이라서 당연히 성분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맞지 맞아요. 않나요? 그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런 느낌을 지금 여쭤보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냐? 성분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느낌 있죠. 그 전달력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질문 이해하면 지금 진짜 모든 게 다 이해가 가요. 단위축의 개수만큼 정확, 정확해요. 단위 추계겠죠. 필요한 거 맞나요? 자, 단위 100, 그런 한번 느낌? 지금 사실 다 돌고 도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관점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평면의 경우 생각을, 1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축을 하나를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을 저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제가 이거를 관찰로 표현하지만 사실 뭔가를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되는 걸로 관찰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는 거를 제가 다시 좀 묻는 성격에 가까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1이라고 하는 걸 찍을게요. 1을 찍어서 제가 실제로는 이거를 이런 화살표처럼 생각을 할게요. 전달됐죠?
화살표처럼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거를 적당히 케이브해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할게요. 음. 여기까지 전달됐죠? 자, 그러면 이제 2차원 평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차원 평면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아시죠? 그 축을 몇 개를 긋는지 알고 계시죠? 저희는 축을 두 개를 그을 거죠. 저희가 XY 평면이라는 단어들을 그 예전 10대 시절부터 써오신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축을 이렇게 하나만 긋는 게 아니라 축을 이렇게 하나를 더 긋죠. 그래서 소위 이제 X축, Y축 이 정도로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뭐 X 액시스, Y 액시스 이 정도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그래서 여기를 여전히 저희가 원점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있으면 그러면 저희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생각하는 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속으로 생각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정사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정사형을 시켜서 이쪽 X 성분이 A고 Y 성분이 B면 이거를 저희가 A, B라고 표기를 했어요. 이거 다 동의하시죠? 저는 지금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찰로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은 페이지에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3차원 공간에서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면 여기서는 이번에 X축 먼저 그리고 Y축 그 다음에 그리고 G축을 그 다음에 그려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먼저 XY 평면에서 이렇게 정사형들을 다 한 번씩 시키고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럼 여기가 A, B인데 G값이 현재 0이 되고 G값이 현재 0이어야 되고 저희가 G축을 높이처럼 생각을 해서 가령 여기를 C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큐브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 점을 저희가 이 점 P를 A, B, C로 생각을 했어요. 이 직관들에 다 동의하시리라고 제가 믿고요. 그러면 제가 이 1차원, 2차원, 3차원을 또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실제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서 1,0이 있고 여기도 0,1이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는 그 값을 뻥튀기를 했죠. 곱해가지고 뻥튀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실제로는 100, 010, 001이 있어서 나머지는 그것들을 다 적당히 그 스칼라를 바꿔가지고 스케일링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치들을 다 조정했던 것이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정보를 방금 최정박 선생님 말씀해 주신 정보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1차원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봤던 게 1을 스케일링을 바꿨고요. 2차원에서는 저희가 어디다가 스케일링 장난질을 쳤냐면 1,0과 0,1에다가 스케일링 장난질을 쳤고요. 3차원에서는 저희가 어떤 장난질을 쳤냐면 100과 010과 001에다가 장난질을 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혹시 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전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 두 개가 서로가 수직이라는 걸 동의하고 계시고요. 1,0과 0,1은 서로가 수직이고 이것들의 각각의 크기가 1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전제한 거예요. 이쪽도 한번 다시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들인 게 이것들 서로가 수직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이것들의 각각의 크기가 1인 거를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던 거냐면 먼저 서로가 수직이 되도록 하는 단위 벡터를 잡아놓고 나머지는 스케일링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차원이라는 거는 그 단위 벡터들이 몇 개가 있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아까 최장 박사님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가 직관이랑 매치가 되시나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감상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요거 이해하면 그 프리의 급수는 이해가 잘 끝나요. 이게 진짜 실체거든요. 이거 다 직관적으로 와닿으시나요? 지금 하는 설명들이요? 네. 네,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전 수학 얘기할 때 불편함 얘기하는 거 너무나 잘 강조해서 지적하거든요. 난 이런 포인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동의가 되시면, 그러면
이제 한번 상상을 좀 더 해봅시다. 1차원이니까 1을 가지고 다 만들어지고요. 2차원이니까 1, 0, 0, 을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3차원이니까 단위 벡터 3개가 수직인 거 가지고 다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4차원은요? 4개 가지고 음. 만들어지겠죠. 동의가 되시나요? 4차원에서는 1000, 0100, 0010, 0001. 4개로 만들어지겠죠. 5차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n차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각화를 뛰어넘어야 돼서 그래요. 상상을 하셔야 되는 영역인데, 3차원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4차원부터는 저희가 그림을 그린다고 표현하기가 좀, 쪼까 좀 껄쩍지근해요. 뭐, 근데 그 어느 정도 어떤 상상을 동원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면 4차원이라고 하면 혹시 그림을 마음속으로 상상하실까요? 어떻게 상상한 거냐면, 아, 그러면 이 축 있고, 그 다음으로 수직인 축, 다른 축 있고, 또 다른 축 있고, 한 축이 더 있는 게 4차원 공간의 생김새겠죠.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5차원은요, 축 하나 그리고, 거기서 다시 수직인 거 하나 뻗고, 세 번째 거 수직인 거 하나 또 뻗고, 네 번째 거 수직인 거 또 뻗고, 다섯 번째 수직인 거 뻗어서 그걸로 다 만들어지는 게 5차원 공간. n차원 공간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n개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세우면 그게 n차원 공간을 생각하는 방법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 이제 초등학교 때 수학을 처음 배웠을 때 0에 대해서 처음 접했을 때 곤혹스러웠었고 음수에 대해서 접했을 때 곤혹스러웠던 것처럼 3차원까지는 저희가 시각화를 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4차원부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유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저희 그냥 인간의 어떤 유한성의 어떤 한계의 약간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n차원 공간이라고 하면 실제로 축이 n개가 있겠고, 그 n개들의 각각의 단위 벡터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다 수직으로 만나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차원이라는 그런 개념이 서로 간에 수직이어야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는 차원끼리 수직이다라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원래 그래야 하는 건가요? 아,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 세상 천지에 특히나 수학 쪽에서는 원래 그래야 되는 거는 세상 천지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유한한 대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상화할지에 대한 영역이어가지고 그게 논리랑 계산상 오류가 없으면 수학에선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떤 약을 팔고 있는 거냐면 1, 2, 3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n차원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상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그게 적어도 오류가 없는 상상이라고 한다면 계속 전개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방식도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되게 말을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차원 간에 수직이어야 한다는 거는 약간 약속인 건가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금 이제 지적하신 거에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면에는 벡터의 크기를 잴 수 있다는 것과 이거 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방금 위에서 봤던 벡터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벡터의 크기가 1이야. 이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정확히 제가 이제 단어를 각 벡터의 크기를 여러분들은 재고 계셨고 두 벡터의 각도를 잴 수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잴 수 있으면 이거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위에 거를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전제로 받아들인 게 어떤 거냐면 나는 벡터가 주어지면 벡터의 크기를 잴 줄 알아. 나는 두 벡터가 주어지면 두 벡터의 각도를 잴 줄 알아.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럼 언제 이것들이 90도로 맞나? 이게 언제 크기가 1이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 축들을 짰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대전제는 나는 벡터의 크기를 잴 줄 안다. 나는 두 벡터의 각도를 잴 줄 안다. 이거가 사실은 수학에서 소위 말해서 말하는 공리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는 방법을 바꿀 수는 있어요. 역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좀 전달이 될까요? 여기까지가. 천천히 생각하시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팩트를 전달하는 게 포인트라면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재밌게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으면 족합니다.
이게 지금 그 전개에서 살짝 벗어난 거긴 예, 한데, 괜찮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저희 행역에서도 PCA 네, 그 네, 프린시플 컴포넌트 네, 이거를 많이 쓰는데, 사실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항상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네, 그때도 항상 이 성분들이 직교를 한다, 메터들이 직교를 한다. 그래서 올소건을 하다. 네, 서로 간에 상관이 없다. 네, 타임 시리즈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네. 이게 외우긴 외웁니다만 왜 이런 식으로 차원을 분리한다는 개념이 성립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실 설명할 핵심이 그 부분이에요. 오늘 얘기하려는 게. 왜냐하면, 그거를 하는 게 프리급수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불편한 데 있으면 계속 얘기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지금 시원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얘기를 산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자, 다시 한 번만 얘기를 정리해볼게요. 제가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1차원 직선 혹은 실수축, 2차원 평면, 3차원 저 지금 그 평평한 공간. 이것들이 직관적으로 와닿았다라고, 여러분이 구체적인 사유를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겠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대상이니까요. 그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걸 시각화해서 봤을 때는 X축과 Y축이 서로 90도로 만났고, 1,0과 0,1이 크기가 1이라는 걸 여러분이 대전제로 받아들였고, R2에서는. 그리고 R3에서는 100,001, 010,001이 역시 크기가 1이고 다 90도로 맞는다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다라는 이면의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도 혹시 동의가 되신다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지금부터 얘기를 산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이해거든요. 여기까지 혹시 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조금 웃으실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시는 거. 지금 저희가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고 보는 거를 N차원으로 봐도 되나요? 4차원이다. 그러면 그 축이 총 4개가 있다. 5차원이다. 축이 총 5개가 있다. 괜찮나요? 시각화는 더 이상 못하지만. 그러면 100차원이어도 되나요? 아직 첫 번째 질문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1000차원이어도 되나요? 10,000차원이어도 되나요? 10,000차원이면 축이 10,000개가 있는 것이죠. 다 크기가 1인 거를,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벡터들이 있고 다 수직인 것들이 10,00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혹시 제가 두 번째 질문 뭘 던질지 아시겠네? 이거 얼마까지 키울 수 있을까요? 5, 1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조. 제가 뭘로 관련해서 혹시 눈치를 채실까요? 무한되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축이 무한대 있으면 안 돼. 무한계 있으면 안 되나요? 애시당초 저희는 4개짜리부터 이미 시각하는 길을 잃었잖아요. 4개짜리 차원이 4차원이라고 하면 축 4개 있다고 치지 뭐. 시각화 못해. 뭐 어쩔 수 없지 뭐. 5차원. 축 5개 있다고 치지 뭐. 100차원. 100개 있다고 치지 뭐. 만차원. 그러면 무한차원은 왜 안 돼요? 되지 않나요? 네, 돼요. 됩니다.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이제 홍철원 선생님 조인하시기 전에 황지혁 선생님께서 답하셨던 그거는 정확하게 무한 차원의 축 나누기 얘기거든요. 왜 그건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뭔 시나라 까먹는 소리란 말이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래서 얘기를 제가 산으로 보내겠다고 한 게 지금부터 저희가 관심 갖는 건 무한 차원이에요. 1차원, 2차원, 3차원, n차원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n을 무한대까지 키워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무한대. 유한 값 말고요. 그 무한대 기호 아시죠? 요거. 이것까지 키워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게 정확하게 풀이의 급수가 하는 일이고 사실 최정은 박사님의 지난주부터의 렉처 노트에 한 게 그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보시고 그 수식들을 보시면 아마 전율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아셔야 되는 개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혹시 받아들이셨다면
우리는 각 벡터의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되고 두 벡터의 각도를 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받으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해주는 거가 선행대수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해주는 거를 저희는 내적이라고 불러요. 이너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자, 제가 이거를 오늘 그래서 만약에 전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 수학을 메인으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어떤 해양학이라는 어떤 분야에 연구를 하시지만 수학이랑 접목되는 거에서 뭐는 30년 지나도 안 잊으셨으면 좋겠냐면 아, 나 그래도 그 예전에 이제 그냥 수학 교수가 해준 말 들었는데 그 내적이 참 중요하다더라. 그리고 내적이 사실 풀이의 급수랑 같은 거라더라. 이거는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거 그 수질 채널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신 거를 버전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예시를 세 개를 드릴게요. 그 R2를 주고 그래서 얘네들은 X, Y들을 모은 거거든요. 다시 한번 쓰면 얘네들을 모은 건데 저희가 보신 적이 있으신 건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벡터 A랑 벡터 B가 있어서 벡터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쓰겠고 제가 이거를 X1, Y1, X2, Y2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어떤 기호를 이과에서 고등학교 때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랑 별개로 보신 적이 언젠가나 한 번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신 거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던 거를 보셨을 수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닷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그 내적의 특수한 경우예요. 이거를 닷 프로덕트라고 부르고 이거를 저는 유클리드 내적이라는 단어로 보통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내적의 어떤 아주 특수한 좋은 초이스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벡터의 크기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의 루트를 씌우는 거가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떻게 배웠냐면 원점이 있고 x1, y1이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y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거의 크기가 정확하게 이제 요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뭐인 걸 보실 수가 있냐면 이게 A랑 다 프로덕트를 취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 프로덕트의 정의를 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왜냐하면 A를 한번 써보시면 그럼 얘가 x1, y1 x1, y1인데 이건데 근데 저기서 다 프로덕트의 정의가 이렇게 성분끼리 그대로 곱해가지고 더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벡터끼리 하는 거니까 생긴 걸 보시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시면 이게 정확하게 크기랑 같아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뭐 어떻게만 셋업하시면 개념을 셋업하시면 되냐면 아하 벡터의 크기란 무엇이다? 벡터 똑같은 거를 두 개를 다 프로덕트를 취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크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프로덕트가 주어지면 크기가 결정이 돼요. 크기는 다 프로덕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가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실제로 우리가 벡터의 크기를 구했던 행위는 내적에다가 같은 걸 두 개를 집어넣고 루트를 씌우는 행위예요. 실제 뜻이. 그러면 각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것도 예전에 보신 적이 있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적어드리면 이런 수식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이 세타가 A랑 B 사이의 각도거든요. A와 벡터 A랑 벡터 B 사이의 각도를 얘기하고 보통 컨벤션으로 따는 것은 이 각도를 마이너스 180도부터 180도 사이로 보통 그냥 약속 정도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걸 레디안으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로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 수식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 수식이 가르쳐 주는 거는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을 때 뭐 벡터는 다 이제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그리는 게 알토에서 합리적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사이각이 여기예요. 이게 세타라고 저희가 지금 표기하고자 하는 사이각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각 벡터의 크기를 저희가 재는 법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네, 다 프로덕트가 있으면 저희는 크기를 재는 법을 알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제가 그 크기를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는 이렇게 쓰겠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거 동의하시죠? 이거 저희 어떻게 재는지 알아요. 벡터들이 주어져 있는 순간 재는 법을 알아요. 그러면 저희가 뭘 아냐면 이렇게 정사형을 시켜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혹시 코사인, 사인 정의 기억나시나요? 사인은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혹시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직각삼각형의 요 밑변이 정확하게 A의 크기, B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코사인의 정의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코사인의 정의가 이게 코사인의 정의여서 그래서 이 밑변이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직각삼각형에서요. 코사인의 정의.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의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수식을 한번 다시 보시면 저 내적에서 이 지금 이 뜻을 다시 보시면 얘가 뭘 한 거냐면 이거 다 값이니까 요거랑 같아요. 값이니까. 괜찮나요? 제가 그냥 순서만 바꿨어요. 단순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그림이랑 대조해서 한번 보세요. A랑 B에다가 다 프로덕트를 취한다는 행위가 무슨 뜻이냐면 A라는 벡터를 B로 정사형을 시켜요. 이렇게 정사형을 시켜서 축이 같아진 것들을 곱한 그 값이 내적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다 프로덕트를 취한다는 뜻이에요. 말이 혹시 이해가셨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물론 지금 이놈은 계산은 실제로는 x1, x2 더하기 y1, y2로 저희가 계산할 거지만, 저 우변으로 본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적, 다 프로덕트를 취한다는 뜻은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이 벡터를 저쪽으로 내려서 그 성분들을 곱한다는 게 내적이 하는 행위예요. 여기까지가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리고 이 수식으로부터 뭐는 바로 클리어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는 뭘로 정의가 되냐면, A의 크기, B의 크기가 분모고 곱한 게 분모고 두 개를 다 프로덕트를 취해준 게 분자가 되도록 하면 코사인 세타를 아니까 코사인 세타로부터 세타를 알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핵심이 저 이제 이렇게 노트를 보고 그 잠깐 음미해 보시면 좋은데 그 저희가 실제로 받아들였던 전제가 각 벡터의 크기랑 두 벡터의 각도를 잴 수 있어야지 축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적이 있으면 벡터의 크기를 잴 수가 있죠. 괜찮으시죠? 내적이 있으면 모두 잴 수 있냐면 두 벡터의 각도도 잴 수 있죠. 이 수식이 그걸 정확하게 지지하는 거잖아요. 우변을 보시면 분모 내적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고요. 분자 당연히 내적에 결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각 벡터의 크기랑 두 벡터의 각도를 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오직 다프로트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아까 황지호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가 우리가 왜 받아들이 된다고 했던 것이냐? 내적을 도입해서 그 내적이 주어진 시점에서는 크기랑 각도가 정해져요. 그러면 그게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가 그 스토리라인이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예시를 두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서 그런 건데, R3로 잡으면 그러면 그 이 벡터는 x1, y1, g1 성분이 하나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만약에 b라고 쓰면 x2, y2, g2일 거잖아요. 이거일 거잖아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유클리드 내적은 어떻게 정의 되냐면 역시 성분끼리 곱하고 이렇게 더하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똑같죠? 룰은 똑같겠죠? 4개라고 해도 룰이 똑같을 거고요. 성분이 4개여도 똑같을 거고 n개여도 똑같을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 역시나 얘의 크기 역시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띄워놓은 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정해야 될 거고요. 똑같은 거 집어넣어서 루트 씌운다. 같은 룰이죠, 정확하게. 3차원 그림 그려놓고 진짜로 비교해보시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진짜 나옵니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거 코사인 세타도 똑같이 해보시면 그냥 이것도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를 곱해서 분모로 주고 A랑 B의 내적을 취해주게 되면 두 벡터의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서 세타를 그걸로 인해서 역산할 수 있어요. 그런 룰에서 똑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랑 각도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가 말이 된다. 제가 예시를 두 개를 더 들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들 예시를 혹시 눈치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n개. n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성분이 몇 개예요? n개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번에는 이제 XYZ가 좀 애매하니까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X1 별로다. 그 뭐라고 쓰지? 그 X2라고 할게요. X1, X2 A라고 하자. A가 제일 좋겠다. A1, A2, AN 이러면 눈에 들어오시죠? 각각은 다 숫자고요. 이렇게 잡고 B라는 벡터는 B1, B2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유클리드 내적 어떻게 정의할지 보이시나요? 이거를 정의하라. 뭐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시 성분끼리 곱해서 A1, B1, A2, B2 이렇게 쭉 곱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더해주면 되겠죠. 똑같죠, 룰이?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룰 이해 가시죠?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만든지 2차원 하고 3차원 한 다음에 그걸 똑같이 그냥 계산상 말이 되도록만 확장을 할 뿐이죠. 시각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지만 이러면 수식적으로는 규정이 되니까요. 이렇게 똑같이 흉내 내고요. 그러면 벡터의 크기는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벡터를 똑같은 거 집어넣어서 루트 씌우고 혹시 똑같다는 거 보이시죠? 다 완전히 이제 그 균질합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정의하는 것도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이거를 그 A랑 B의 유클리드 대적을 취해준 거. 이렇게 해주면 n개짜리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냥 똑같이 흉내내겠다.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혹시 그 다음 예시를 아시겠나요? 대망의. 자, 이미 띄어드린 문이 있죠. 한번 그 제안을 해보시죠. 뭐 하는 게요? 네. R 뭐라고 쓸 거냐면 n이 무한대길 원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말이 정말로 되는지? 그러면 이제 기호 똑같이 써보죠. 그러면 벡터 A, 벡터 B.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쓰면 될 거냐면 A1. 이제는 단지보다 안 끝날 뿐이에요. 성분이 무한계여야 될 테니까요. 괜찮나요? B도 마찬가지. 그러면 얘도 이렇게. 자, 혹시 저희가 중고등학교 용어로 이거를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A라고 하는 거는 A1, A2, AN 쭉 가는 거. 이게 유식한 두 글자 단어가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숫자의 나열. 숫자를 쭉 나열하는 거죠. 열? 예, 유식한 말로 우리는 이걸 수열이라고 불렀어요. 시퀀스. 그렇게 보이시나요? 번째 수들마다 어떤 숫자들이 할당이 되는 상황이죠. 번째 수가 이제 무한대까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쭉 다 나열을 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괜찮나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 다음으로 뭐를 물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거 뭐예요? 자, 아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죠? 각 성분끼리를 곱해서 그 곱해진 것들을 더한다. 이게 룰이죠. 룰 아시죠? 그 룰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시그마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요? 시그마, 네. 이거는 어려운 대답이죠. 시그마. 썸을 나타내는 기호죠. 그래서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무한대까지. 어려운 대답이었고, 저는 어떤 선을 원했냐면, 그렇게 갈 건데요. A1, B1, A2, B2, 어, AN, BN. 근데 단지보다 안 끝난다. 이거가 기호로, 시그마로 이제, 홍정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어려운 기호를 썼어요. 이 기호가 무한합을 지칭하는 기호죠. K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겠다. 뭐를? 그러니까 K번째 A 벡터의 K번째 성분과 B의 K번째 성분 두 개를 곱해서 쫙 다 더해버리겠다. 근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그 달라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냐면 얘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한대로 틀 수도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래서 이제 전제가 그래서 뭐가 걸리냐면 뭐 이걸 보통 저희가 무한 급수 혹은 급수 정도로 칭하죠. 이 급수가 잘 수렴하는 전제에서 잘 수렴한다고 가정. 이게 n이 유한일 때는 상관이 없죠. 유한하면 언제나 값을 가질 테니까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딱 하나만 가정이 더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값으로 간다고 가정하자. 이 가정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무한합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무한대로 칠 수도 있고 뭐 막 왔다 갔다 난리 부르스를 칠 수도 있고 무한대까지 더해줘야 되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잘 정의가 된다고 가정하자. 이 제약 조건을 이제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달라져요. 이해까지가 괜찮나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잘 정의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똑같이 다를 게 없겠죠? 그리고 얘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그래서 룰이 같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그 프리의 시리즈, 그 프리의 급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이게 이미 왜 수학적으로 이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타당한 선이냐면 수학에서의 어려움은 언제나 무한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1차원, 2차원, 3차원의 직관을 가지고 무한 차원 대상을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현대 수학이 여기서 대동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칸토의 집합론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잘 정의가 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프리의 급수 얘기를 시작을 할 건데, 오늘 이제 한 15분 안에 얘기는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가 제일 어려워서 여기까지 따로 있으면 이제 뒷얘기를 따라가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 혹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최장근 박사님이 이제 노트를 공유해 놓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떤 관점에서 이것들을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혹시 괜찮으시면 황지욱 선생님께서 아까 프리의 급수 관련해 가지고 하셨던 말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관점을 이거에 대해 이제 보시면서 관점을 비교해 보시면 뭔가 보이기 시작하실 거여서 제가 다시 묻는 거거든요. 혹시 아까 하셨던 말을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프리의 급수란 어떤 것이다. 풀이의 급수는 어떤 다른 형태의 함수를 사인과 코사인 삼각함수로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원리 규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혹시, 자, 이제 여기 계신 전원한테 묻는 건데, 지금 황지욱 선생님께서 해주신 설명을 아마 어디선가는 들어보셨던 얘기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물론 좀 더 이해를 넓혀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개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스크린이랑 혹시 해주신 설명이 관계가 있어 보이시나요? 이 갑자기 뭔 상관이란 말이냐, 이거랑 저거랑. 사인, 코사인 얘기하는 거랑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거랑 도대체 당최 뭔 상관이란 말이냐. 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아시는 것들을 적어볼게요. 무슨 일이 생기나 보기 위해서. 자, 말장난 한번 해볼 테니까 이제부터 잘 따라오시죠. 여기서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 예시로 돌아갈게요. R2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바뀐 거라고는 내적을 인지한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관점을 바꿔드린 건 오직 뭐밖에 없냐면 크기랑 각도를 재는데 유클리드 내적을 썼다. 그거밖에 없어요. 관점을 바꿔드린 거라고는 실질적인 실체는. 그리고 또 모르시는 뭐가 어떤 보신 적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모든 걸 다 내적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R2부터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벡터 A가 이제 성분이 몇 개냐면 두 개였죠. 이렇게 쓰셨잖아요. 원래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냐면 X축 그렸고 Y축 그리셨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을 때. 지금부터 생각을 잘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야 되는 직관은 무한 차원까지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관찰을 다시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화살표 이렇게 그린 게 벡터 A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이 X 성분을 A1이라고 보셨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정사형을 시켰죠.
이 벡터를 이렇게 내렸잖아요. 혹시 이게 이미 내적을 썼다는 거 눈치채시겠나요? 자, 혹시 이 A1의 정체를 눈치채겠네요. 이 A1은 뭐냐면 얘랑 1,0의 내적이에요. 말장난같이 느껴지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A1, A2랑 이 벡터랑 내적을 한 결과가 얘였죠. 정말 정말 당연한 말장난이지만 혹시 A2도 정체를 눈치채시겠나요? A2는 정체가 뭐죠? 얘랑 뭐랑 내적을 한 거죠? 0,1이라는 거 혹시 눈치채시겠나요? 그러면 이거는 A1, A2랑 0,1의 내적을 한 결과로서 성분끼리 곱해지니까 0인 거는 사라지고 1이 곱해지는 거가 두 번째 성분이 돼서 A2가 나오는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A라는 벡터의 정체는 이 그림이랑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A라는 벡터를 첫 번째 단위 벡터랑 정사형을 시키고 이건 크기죠. 이거랑 1, 0을 곱한 거. 얘는 값입니다. 얘는 실제로 A1이에요. 전달됐나요? 얘는 실제로는 A1이로 그 값을 1,0에다가 곱하는 겁니다. 전달될까요? 뭔 소린지? 더하기 A라는 벡터를 0,1과 내적하고 0, 1을 붙인 거. 이게 실제로는 A2입니다.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형태가 A1 곱하기 1, 0 플러스 A2 곱하기 0, 1이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스칼라변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곱해져서 그리고 이제 더할 때는 성분 그대로 더하는 거여가지고 이게 A1, A2가 됐던 거였던 거죠. 이 계산 혹시 납득이 가시나요? 직관적으로? 어떻게 계산한 건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여러분들은 이미 A라는 벡터를 A1, A2라고 보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이미 그렇게 본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미 내적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분이 두 개라고 봤던 거는 첫 번째 성분의 정체는 첫 번째 단위 벡터에다가 정사형시킨 것. 이게 내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A2라는 거는 두 번째 단위 벡터로 정사형을 시킨 것. 혹시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수식 계산으로 한 거일 뿐이, 단순히. 자, 오히려 은밀하시게끔 제가 계속 반복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R3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내적이 뭔지 아시니까. 그러면 이번엔 제가 벡터를 성분을 세 개를 쓰겠죠. 이렇게. 자, 이제 한 번에 써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사실은 뭐냐면 이 벡터랑 내가 갖고 있는 벡터랑 첫 번째 단위 벡터랑 내적을 하고 100을 붙이고 내가 갖고 있는 벡터랑 원래 벡터랑 010, 두 번째 단위 벡터랑 내적을 한 다음에 00, 010을 붙이고 이 벡터랑 001이랑 내적을 한 다음에 001을 붙이는 것. 그러면 지금 얘는 A1이 되겠고 얘는 A2가 되겠고 얘는 A3가 돼서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A1, A2, A3가 나오는 로직이 될 거예요. 혹시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뭔 소리 하는 건지? 그거 같은 얘기로 보이시나요? R2 얘기하는 거나 R3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성분만 늘렸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얘기로 그 단위 각각의 축들마다 정상을 시켜가지고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랑 그 단위 벡터랑 곱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분들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내적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가실까요? 어려우시면 알려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올릴 겁니다. 개수를.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혹시 너무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사실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려는 얘기를 계속 해보면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 뒤에 100 붙이는 게 그러니까 각 단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네, 이게 지금 다 프로덕트가 아닌 그냥 이렇게 괄호 열고 넣어놨잖아요. 네, 이게 개념적으로 뭔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와닿지가 않아서.
개념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금 표기가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표기의 특징이 얘는 벡터고요. 얘도 벡터고요. 이건 괜찮으시죠? 1, 0과 0, 1은 각각 벡터를 지칭하고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리고 다 네. 프로덕트를 취해주게 되면 이 다 프로덕트를 취한 이 대상은 값을 보통 스칼라라고 칭을 해요. 그래서 이 값은 스칼라예요. 왜냐하면 두 벡터를 다 프로덕트를 취했으니까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스칼라랑 벡터랑 곱한 거 해가지고 벡터가 나와요. 지금 그 문법에 대한 그냥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지금 스칼라고, 그래서 스칼라를 각각의 벡터에 곱하면서 스칼라를 벡터에다 곱해서 다시 벡터를 만들어서 벡터 합을 취해서 벡터 하나를 만드는 지금 그 로직을 지금 그 지적하시는 거라고 봐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자, 이쪽도 똑같이 반복하면 그 얘네들은 벡터고요. 100, 010, 001은 벡터고요. 괜찮나요? 그리고 다 프로덕트를 두 벡터를 기준으로 다 프로덕트를 취하면 값이 나와야 돼요. 괜찮나요? 예를 들어서 그 이 녀석과 100이랑 다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A1, A2, A3랑 100이랑 내적을 해줘야 되는데 정의가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A1 곱하기 1, A2 곱하기 제로, A3 곱하기 제로. 그래서 얘는 A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무조건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스칼라예요. 각각이. 그래서 스칼라랑 벡터를 곱해서 각각의 벡터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벡터 만들어서 다시 더한 거예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또 다른 점에도 더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얘기가 다 끝날 거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어떤 예시 얘기할지는 아실 거예요. Rn. 자, 그럼 이번엔 Rn. 그러면 얘는 성분이 N개. 그죠? 성분이 N개.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다시 관점을 도로 바꿔서 얘는 A라는 벡터랑 이렇게 해서 스칼라를 만들고 제가 일부러 그 괄호를 하나 더 쓰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혹시 괜찮으신가요? 뭔 말인지 들어오시나요? 스칼라 곱하기 벡터 더하기 두 번째 거 이렇게 그리고 쭉 해서 마지막 거 혹시 패턴 이해 가셨나요? 어떤 게 지금 하고 있는지? 2차원, 3차원에서 성분 두 개, 세 개 했던 거를 N개로 그냥 똑같이 하겠다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 선형대수에서 어떤 거를 선호하냐면 이렇게 쓰기가 꼴보기 싫으니까 이걸 E1이라고 적고요. 그래서 얘를 E1이라고 쓰고 얘를 E2, 얘를 E2, 얘를 EN, 얘를 EN이라고 기호를 다시 표기를 바꿔서요. 그냥 이렇게 늘려쓰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기호를 바꿔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대로 적으면 A E1 E1 더하기 A E2 내적해주고 E2 쭉 더해서 A EN EN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호 이해 가셨나요? 어떤 식으로 한 건지 여기서 지금 이 J는 그 J번째만 1인 거. 요 룰이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패턴 이해 가시나요? 어떻게 한 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부러 있어 보이게 쓸 생각으로, 왜냐면 목적은 저희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목적이어서 있어 보이게 쓸 생각으로 summation k는 1부터 n까지 a 벡터 2k 내적해주고 2k를 붙인 것. 이게 벡터의 진짜 정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내적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림을 그리셨을 때 X축, Y축을 그린 시점에서 3차원을 생각하셨을 때 X축, Y축, Z축을 그린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미 내적을 고르고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PCA를 한다. 그 축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적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의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학적으로는 내적 찾는 문제예요.
어떻게 축변환을 해야 그 직교 그가 예쁘게 잘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거를 찾을 수가 있느냐. 내적 찾는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문제의 의식이. 그러면 내적을 이렇게 잡으면 이런 식으로 내적을 기준으로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다. 얘기였던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가 이해가 가셨나요? 뭔 소린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름이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 얘기는 다 끝났어요. 자, 이제 R 인피니트.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어떻게 이해가 바뀌었는지. 벡터 A는 이제 뭡니까? 수열입니다. 정체가. 수열이란 건 뭐냐면 이제 안 끝나요. A1, AN인데 계속 가죠. 번째 수 각각의 그것들마다 값이 뱉어지는 것일 뿐이니까요. 실제 실체가. 원래는 그게 총 n개의 성분이 n개였던 건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제 n이 무한대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전달이 됐나요?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얘가 답인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Rn일 때. 그리고 지금 그 n이 무한대인 걸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벡터의 표현이 눈치채시겠나요? 그럼 제가 그냥 똑같이 정리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냐면 서메이션 k는 1부터 얼마까지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원래 n이었던 게 뭘로 바뀌어야 돼요?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인 거 보이시나요? 이 오늘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여기가 건방지게 무한대고요. 매우 건방지지만 말이 됩니다. 무한대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적히냐면 A라는 벡터랑 그러니까 실제로 수열이죠. 벡터라고 호칭하지만 그것과 각각의 EK랑 다 내적을 한 다음에 벡터로서 EK를 곱해주면 돼요. 자, 얘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풀이의 급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풀이의 개수라고 불러요. 이게 열방 정식을 푸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형식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필요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헤비하지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때까지 두 개, 세 개, n 개에서 했던 거를 급수로 바꾼 거 이상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한다면. 자, 여기까지 지금 다 들어오셨나요? 어떻게 지금 유도를 한 건지 여기까지 직관적으로 내적을 도입해서 한번 정리하면 내적을 도입해서 이 각각의 개수들이 코이피션트들은 그 축으로 내린 성분의 크기를 지칭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각각 벡터들마다 해서 쭉 더한 것이다. 그때 여기서는 이제 무한 차원 버전. 이게 이 현대 수학의 태동점에 해당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됐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결국에 그 벡터라는 게 함수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게 맞는 건가요? 같은 제가 거 이해한 게 맞다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수열이랑 함수랑 수학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진짜 정체는 이거예요. 음. 자, 혹시 여기까지 보시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최장근 박사님 오늘 원래 렉처 하시고자 하셨던 노트를 잠깐 공유해서 제가 이제 렉처를 하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관점이 다르게 보이는지만 오늘 확인을 하고 이게 수학적인 문해력이 좀 생기는 거니까요.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 물론 OD 푸는 거, PD 푸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혹시 혹시 이런 표현들이 혹시 내적처럼 보이세요? 함수 두 개를 곱해가지고 적분한다라고 하는 요거가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이거 좀 더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적분은 사실 급수예요. 정의가 곱해가지고 이거 지금 그러니까 n번째 a 서브 e 서브 n이랑 e 서브 m이랑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가르쳐주는 게 이게 전부 내적을 취해가지고 성분이 똑같으면 크기가 살아남던가 아니면 직교하던가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 내적이에요, 진짜. 내적을 해서 이거는 두 개가 이 인덱스 n과 m이 똑같을 때만 살아남고 다르면 죽는다. 직각 컨디션.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시나요?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은 무조건 직각이다. 내적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되는 어떤 형태가 혹시 이 형태가
그 지금 이제 보시면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요.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결국 해를 주는 형태인데 잠깐 얘는 잠깐 무시하고 생각하세요. 이거 잠깐 무시하시고 필요한 거죠. 히리케이션 실제로 풀 때는 필요하지. 이거 잠깐 무시하시고 얘랑 얘만 놓고 보세요. 형태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벡터 앞에 붙는 이 개수가 이거 혹시 내적 그것처럼 보이세요? 이 벡터랑 내가 관심 있는 함수랑 그 크기를 정확하게 정사형시켜서 내려서 보는 것이다. 혹시 그런 식으로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물론 이거 좀 더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애널로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히 하는 게 뭐냐면 이 벡터를 기준으로 이 벡터 쪽으로 정사형을 시킨 그 성분을 곱해줘서 그것들을 다 더하겠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를 지금 이 버전으로 구체화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인 코사인으로 분해를 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의미가 각각의 여기서 다 인덱스가 있어요. 사인과 코사인에 해당한 이 인덱스마다 그게 축을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그 무한계의 축들마다 다 정상을 다 시켜서 보면 원래 정보가 나온다. 그게 불의 급수예요. 단위 벡터가 사인 코사인이 되는 네, 그런 느낌인 이게 거죠. 단위 벡터가 사인 코사인이 된다는 거가 그게 이거예요. 물론 이걸로 다시 노멀라이제이션 다시 해주는 건 필요하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설명은 약간 이런 지점에서.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18세기에 그 이제 프리에가 이 열방 형식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갔냐? 이게 열방 형식인데, 그 수학은 열방 형식 공부하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열방 형식을 푸는 거에서 최장 박사님께서 세워놓으신 렉처 노트 정확하게 따라가지고, 프리에가 했던 방법이 변수 분리형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정확하게 지금 렉처 노트 하신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푸는 방법에서 사인 코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무한계의 축들을 각각 결정하고 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당시에 이제 18세기에 이게 이게 문제의식이 뭐냐면 이 축이 무한계예요. 요지가. 그래서 급수로 풀려야 되는데 당시에 급수가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 있었어요. 18세기. 급수가 정의가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이 방법을 가지고 풀면 무조건 연수 컴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해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당시에 이론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어서 당시에 그 프리의 어떤 이제 그 이전 세대의 어떤 대가가 한 명이 이제 라그랑지가 있었고 한 명이 라플라스가 있었거든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유명한 그 라플라스예요. 그래서 그 둘이 이 프리에가 이 무한 차원 프리에 급수를 토대로 해를 풀었던 방법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이게 무한대까지 더 해야 된다는 게 문제였어요. 무한 차원인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칸토라는 수학자가 등장을 해서 뭘 생각했냐면 왜 뭘 풀면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지금 이 렉처 노트대로 풀면 풀리거든요. 이게 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유일한 해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해의 방법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무한합을 정당화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무한대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돼서 무한대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현대 수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집합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칸토가 집합론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 방법론이 맞는지를 검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를 발견하냐면 무한대가 등급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자연수 개수의 무한대랑 실수 개수의 무한계가 무한의 농도가 다르다. 무한도 등급이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이 무한대라는 걸 인간이 온전히 인지할 수 없다는 거를 발견하면서 어떤 공리주의적 세계가 수학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게 현대 수학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그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풀기 위해서 선형대수 입장에서 내적을 가지고 직교 분해하는 그런 걸로 이거를 봐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급수를 가지고 어떤 그 풀어야 되는 거 미적분을 개입하는 거 미적분해한 선형대수가 반드시 발달해야 됐어요. 엄밀한 센스에서. 그래서 이 방법으로부터 근대 수학이 그대로 발달을 했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 라인을 따라서 발달한다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열방 정식은 수학의 사실 전부라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방법이고요. 약간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것들은 지식으로도 요긴한 지식이긴 한데 이거 한 번 풀고 진행하기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어가지고 그 사실 이제 이런 이면에 있는 것들이 궁금하시면 약간 이런 수학적인 트레이닝을 좀 받아보시는 것들은 굉장히 어떤 크게 도움이 되는 영역들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좀 특히 해양학 연구자들께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연구 트레이닝 하는 거 제 생각에 별로 안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 게 제 기준에서는 한 학기 정도? 어떤 트레이닝을 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편하게 계산해서 쓸 수 있는 선에서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많은 것들이 수학적으로 편해지게 되는 선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포인트였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지저분한 수직 전개잖아요. 그 자연 어떤 수직을 풀어야 되는 방식을 따라 가지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인지를 하는 가운데 보면 이게 단순히 지저분한 수식으로 보는 정서가 아니라 이거 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그냥 해양 쪽에 어떤 해류의 흐름을 서술하는 그 과정에서도 어떤 벌티컬 어떤 그거를 서술하는 과정에서도 등장하는 거에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시야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수학에 되게 코어랑 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요 정도였고 노트는 제가 최정문 박사님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 그 이제 보고 싶은 분을 보셔도 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돼요. 그렇죠. 너무 어렵나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이해가 훨씬 더 명쾌히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은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그, 그러니까 어떤 함수나 아니면 수열이라는 이런 거를 모든 차원에 다 직교를, 그러니까 정사용을 해서 그러면 그 차원들은 서로 독립적이니까 그렇게 분리를 해서 다시 더하면 원래 수열이 되는 거에 마찬가지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PCA나 이런 풀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정보들을 손실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서술들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이게 그 사인과 코사인이라는 게 단위 벡터의 역할을 한다. 이게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사인이랑 코사인이 서로 그 함수적인 특징으로서 단위 벡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인과 코사인 각각이 차원으로서 역할을 한 건지 제가 제대로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안 한 걸 정확하게 지적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버전은 수열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수열이니까 각 K번째들마다 이거다라는 얘기를 보기가 용이했던 반면에 지금 이제 최장 박사님의 노트는 함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 보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지금 보시기 위해서 사실 이거 좀 더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러프하게만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혹시 이 관찰이 예를 들어서 이 서브 제가 썼던 기호대로 이 서브 K가 K에서만 1이고 나머지가 0인 그 수열이라고 생각할게요. 괜찮으시죠? 그 말은 이 서브 K라고 하면 K번째에서만 1이고 나머지 성분들에서는 다 0인 수열이 지정하다라고 하면 혹시 이 관찰이 어떻게 보이시면 좋겠냐면 눈에 이 서브 N과 이 서브 M의 내적을 취한 게 이것도 사실 이거 벡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값이니까 일로 나눠가지고 그냥 정의하면 되는 문제라 단순히 1이거나 0인 걸로 혹시 보이시나요? 그래서 인덱스가 같으면 1이 나오고 인덱스가 다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2분의 L로 양변을 다시 나눈다고 가정을 하고요. 나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게 이 서브 n과 이 서브 m을 내적을 하면 1이 되거나 0이 되거나 인덱스에 따라서 그리고 코사인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고 사인과 코사인은 애시당초 빵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서브 n과 얘가 1대1로 대응이 되고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든 수열과 이 함수가 다 1대1로 다 대응이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납득이 갈까요?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수열 버전으로 설명을 했을 뿐인데 이게 직관주의가 좋아서 여기서는 지금 기술이 함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열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실제로는 이걸 1대1로 어떻게 대응시킬 수가 있는 거냐면 이게 이 서브 n과 이 서브 m을 내적을 한 것이군. 그런 식으로 해석을 바꾸면 수열과 함수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적어만 드릴게요. 풀이의 급수가 어떻게 적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f라는 함수가 있다. f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히냐면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제가 오늘 기억 그냥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대 이 n이 무한대가 되는 상황일 뿐인데 단지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이 함수가 지금 이게 어떤 함수들인 거냐면 지금 저 기호대로 똑같이 따랐으면 이런 거거나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지금 타입이 두 가지가 단지 있을 뿐이에요. 단지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이라고 해도 상관없긴 한데 뭐 상관없긴 하지만 tilda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이 이거 K라고 써야겠죠.
K라고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물론 up to normalizing constant는 값 1대1 맞추는 건 이제 필요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게 실제로 해주는 거가 그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of 뭐 x 뭐 이제 sin k 파이 x l dx 이거를 그 2분의 1로 나눠준 거. 이게 실제로 정확하게 그 수열로 대응을 시켜가지고 그 바꾸는 거예요. 조금 수학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이거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을 아직 안 한 정도로 보시면 괜찮고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수열 쪽과 함수 쪽을 1대1로 왔다 갔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수열 버전으로 보고 저는 오늘 설명을 했던 것인데 사실 이 함수 버전으로 그렇게 기술이 돼 있는 거에 지나지 않다. 근데 완전히 다 1대1로 등가인 정보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사인 코사인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신 건 사실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서브 K들로 옮겨가지고 전부 다 직교 분해를 다 해가지고 보고 있는 거랑 이게 애널로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식으로 정보를 다시 환원해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함수 버전 아니냐? 맞는데 수열이랑 다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그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답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포인트를 있으시면 듣고요. 그래서 요 정도 예, 혹시 하시면 있으면 듣고요. 좋습니다. 네. 저, 먼저 하세요. 아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아까 지욱 씨가 해주신 질문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굳이 사인 코사인을 쓴 이유가 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 그냥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직교하는, 그러니까 오쏘고너라는 한수면 굳이 사인 코사인 안 써도 다른 걸 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같은 결의 질문이지만 다 타당한 결들이 왜냐면 사실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안 써도 돼요. 실제로.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R2를 잡을 때 1령 0일을 기준으로 잡아도 되지만 이렇게 돌려도 되잖아요. 1령 0이냐 이렇게 돌려도 여전히 우리는 직교하는 것들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령 0일을 잡을 이유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수열을 기준으로 제가 오늘 쓴 이거 보통 스탠다드 베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서브 K를 기준으로 대응을 시킬 때 함수들과 수열이 1대1 대응되는 걸 써주면 사인과 코사인이 나와요. 단순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K번째만 1이 되는 수열들과 그것들을 다 쓰는 거랑 이거를 이 수열들의 모임에서 함수의 모임으로 바꾸면 지금 이 서브 K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사인 코사인으로 그냥 1대1로 바뀌어서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공학 사이드에서는. 그런데 이제 시당초 저희가 1령 0일을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회전만 시켜도 되는 것처럼 그걸 조금 수열 쪽에서 바꾼 다음에 그 녀석에 대응되는 함수들을 찾아주면 다른 거 써도 돼요. 그래서 다른 거를 써가지고 실제로 공학 쪽에서 훨씬 더 에피션트한 것들도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령은 E2D INT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조금 형태를 바꾼 거지만 그것도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괜찮은데 공학 쪽에서 예를 들어서 함수를 급수로 적으면 표현들이 있으면 10중 8구 풀이의 급수라고 보시면 돼요. 급수로 적었다라는 것 자체가 각각의 축으로 전부 다 정사형을 시켜가지고 그 성분들만큼을 다 보겠다라는 욕망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이게 다 이 각각 쓴 이제 함수들이나 벡터들이 다 사실 직교하는 것들인가? 직교라고 말할 수 있는 내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만 한번 눈여겨보시면 돼요. 다른 대표적인 뭐 르장드르 트랜스폼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사실 그 안에 있기는 한데 약간 어떤 정리하면 함수를 급수로 쓰는 거에는 사실 이런 욕망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사실 얼추 맞다. 안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쓰겠어요?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은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너무 사변이 좀 길었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혹시 최영 박사님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오늘 마무리하고 됩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레코드 오늘 여기서 주입니다.